안녕하세요. 천재개미입니다. 오늘은 나스닥이 8주 연속 상승을 마감을 하고 이제 음봉이 나오게 되었는데 나스닥의 조정의 시작일지 아니면 또다시 새로운 매수 시점이 될지 지금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여러분들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슈로는 미국 증시, 나스닥, 뉴욕 증시 긴축 우려 부상하자 다시 하락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파월은 이미 금리를 다시 올릴 것이다. 올해 안에 2번 정도의 금리 인상이 더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이미 했었는데 결국에 주가가 오를 때에는 결국에 뭐 때문에 계속 오른다. AI 열풍, 테슬라 기술주들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가 나스닥이 떨어지고 나니까 결국에 긴축 우려 때문에 떨어진다. 결국에 이러한 이슈들도 매우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항상 오르면 올랐다, 내리면 내렸다 하기 때문에 판단을 하실 때 참고로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금리가 이제 드디어 5.25%로 더 상승하지 않고 동결이 되었는데 파월이 FOMC에서 인플레이션 목표가 아직 멀었다, 올해 2회 추가 인상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최근에 계속해서 단기 조정 가능성, 조정이 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과 아니다, 계속해서 상승 이어갈 것이다, 다시 이제 금리가 동결되었기 때문에 더 오를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서로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와중에 미국의 증권사들이 지금 현재의 나스닥은 2008년 닷컴 버블과 매우 유사하다, 이 닷컴 버블이 다시 올 수 있다, 리스크 관리해야 된다, 고평가돼 있는 주식들은 사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나스닥 차트와 대입을 해보았을 때 고점을 찍고 떨어진 이후 상승하고 있는 그런 와중이 IT 거품 붕괴 이후 나스닥의 차트와 매우 유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조정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폭락이 나온다면 2008년도 때 대폭락을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인데 실제로 저는 저런 대폭락이 아니더라도 단기적인 조정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로는 나스닥이 2009년 이후 0.25%의 금리를 유지하다가 상승을 하던 와중에 코로나라는 특별한 상황 때문에 다시 한번 0.25%로 낮췄다가 금리가 너무 낮춰져 있었기 때문에 코로나 양적 완화 이후 급격한 금리 인상이 되게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이러한 급격한 금리 인상은 없었고 또 최근에는 계속 0.25%의 금리에서 급격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시장 상황이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급격한 금리 인상 때문에 은행주들의 금리 위기가 있었죠. 실리콘밸리 뱅크의 파산, 그리고 또 여러 은행주, 중소형 은행주들의 파산 위기,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고, 또 최근에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고 잊고 있는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이런 이슈들 때문에 나스닥이 충분히 조정이 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엔비디아와 테슬라를 필두로 AI 열풍이 불면서 나스닥이 같이 상승을 하고 또는 테슬라, 엔비디아 이러한 주식들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는데 이제 IT 버블을 이어서 AI 버블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는 단기 조정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계속해서 좋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지만 언제든지 조정이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좋은 매수 시점에 매수한 게 아니라면 신규 매수는 한 번 더 고민해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께 계속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단은 지금은 조정이 나왔고 여기서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지, 그러면 또 조정이 나오고 난 이후에 우리는 언제 매수를 하면 가장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시장이라는 건 나스닥은 결국에 우상향한다, 이것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우상향을 한다라고 했을 때 단기적인 조정, 지금은 언제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고 지금은 어떻게 관망을 하고 아니면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 그러한 것들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나스닥이 아직 상승 추세선이 깨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단기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했지만 저는 충분히 조정에서 이런 지지선들에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봉에서 이제는 과매수 지점도 충분히 내려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주봉에서도 다시 이제 70 아래로 RSI가 떨어졌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조정이 나온다면 이 아래쪽에 그어놓은 상승 추세선이나 또는 10주선 정도에서 충분히 반등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소한 더 하락을 하더라도 20주선 선에서는 충분히 반등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10주선에 매수를 걸어놓고 매수를 해야 되느냐? 그거는 분명히 리스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음봉들이 나오고 난 이후에 양봉이 다시 나온 그 지점에 매수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은 상승장이 아니고 상승 이후
행보를 하고 그리고 약상승장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지금은 큰 상승장이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조정이 나올 수 있고 여러분들이 오르고 떨어질 때마다 매수해서 모아가는 방법은 상승장 때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지금은 행보장 또는 아직까지 상승장이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떨어지면 무조건 매수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있기 때문에 떨어지고 난 이후에 주봉이 양봉이 하나 확정되고 그 다음 주에 훨씬 더 안전하게 들어가는 이러한 매수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시점 이야기를 드리는데 저는 좋은 매수 시점이 넘어간 이후에는 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작년 말 올해 초 앞으로 나스닥은 여기가 장기적으로 바닥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모아가실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께 드렸는데 실제로 그 구간이 바닥이 되었고 IT 거품 붕괴 이후 나스닥을 보더라도 이 바닥권 구간 이하로는 이 대폭락 때도 떨어지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께 모아가라고 한 지점, 그러니까 이 바닥권에서 매수를 잘 하셨던 분들은 여기서 대폭락이 나오더라도 저기까지 떨어질 가능성은 극히 드물기 때문에 저기서 매수하셨던 물량들은 계속해서 홀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금 신규 매수는 여기서 언제든지 조정이나 또는 폭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불가능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지만 매수는 확실히 20주선에서 지지하는 양봉이 나왔을 때 또는 상승 추세선에서 지지하는 양봉이 나왔을 때 매수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결국엔 우상향 하겠지 이렇게 해서 지금 매수를 했을 때는 저는 분명히 리스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10년 장기 투자를 한다고 해도 결국에 계좌가 마이너스가 찍히게 되면 멘탈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수하실 때는 꼭 한 번 더 고민을 해보고 매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이 8주 상승을 한 이후 주봉으로 첫 번째 음봉이 등장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추가 조정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 전쟁, 여러 가지 이슈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는 좀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당연히 여기서 안 오른다, 무조건 떨어질 것이다 이러한 뜻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있기 때문에 확률이 반반이기 때문에 지금은 매수보다는 관망이 훨씬 더 안전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드리는 것이고 제가 말한 시점에서의 매수는 지금 홀딩이 가능합니다. 제가 차트를 보고 확률이 높을 때, 바닥 가능성이 높을 때, 이럴 때 모아가는 것은 가능하지만 지금은 그 상태에서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조금 더 관망을 한 이후 음봉이 나오고 양봉이 확정된 이후에 매수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